피곤할 땐 비타민C 먹어야지. 비타민은 수용성이라 3알씩 먹어도 돼. 간 피로에 밀크시슬이 그리 좋다는데 그것도 좀 먹어봐.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 이상철입니다.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각종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약사인 저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누구나 영양제 하나쯤은 드시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영양제를 약보다 더 믿고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하니까 몸에 좋은 뭔가라도 먹어야 할 것 같잖아요. 저희 약국에는 병원 처방전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가족들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영양제라는 게 말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먹으면 분명 도움이 되지만 영양제 함부로 먹었다간 오히려 내 몸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사로서 꼭 말씀드려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팔아야 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영상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영양제를 먹어 오히려 몸을 망치는 분들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몸을 망치는 영양제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비싼 영양제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시던 60대 중반의 여성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약사님, 요즘 너무 피곤해요.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도 않고 입안도 쓰고 눈도 침침하고 뭔가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요즘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가방을 여시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작은 약통들이 하나, 둘, 셋 줄줄이 나오는데 책상 위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비타민C, 루테인, 오메가3, 밀크시슬, 유산균, 마그네슘, 철분, 코엔자임 Q10. 하나하나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하나, 간 때문에 하나, 속이 안 좋아서 하나. 결국 합쳐보니 2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면 서로 부딪히고 소화기관이 지칠 수도 있어요. 게다가 간이 이걸 다 처리하느라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분은 처음엔 조금 당황하셨지만 제 말을 믿고 드시던 영양제를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딱 2주 뒤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약사님,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잠도 더 잘 오고요. 그냥 줄이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네요. 여러분, 이게 단지 한 사람의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피곤하고 아프다고 해서 영양제가 그걸 모두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때론 줄이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무심코 챙겨 드시는 영양제들 중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는 영양제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그 영양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철분입니다. 피곤하니까 빈혈 있을까봐 여자니까 철분 많이 드시죠? 특히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요즘 머리가 자꾸 띵해요 하시면서 철분을 찾아오시곤 해요. 그런데요, 철분은 과하면 독입니다. 이걸 너무 오래 또 많이 드시다 보면 속이 쓰리고 변비가 생기고 심하면 간에도 무리를 줍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약사님, 철분을 먹고부터 변기물이 안 내려가요. 하시기에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변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졌다는 뜻이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죠. 그만큼 소화기관에 큰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철분은 꼭 필요할 때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용량 지켜가며 드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루테인입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루테인 찾으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으시죠? 뉴스에 나오던데요. 황반변성 예방에 좋다던데요. 하시면서요.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흡연자일 경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루테인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 그리고 많이들 드시는 비타민 C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니까 그냥 다 소변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결석 생기신 적 있는 분들에겐 이게 문제예요. 고용량 비타민 C는 오히려 신장의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비타민 E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고령자나 활동량이 거의 없는 분들께는 항산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포를 보호한다는 항산화제가 오히려 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는 걸 방해해서 암세포가 자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노화 막으려고 비타민이 매일 먹어야 하시는 분들, 운동이나 햇빛, 수면부터 먼저 챙기시고 비타민은 정말 필요할 때만 그것도 적당히 드세요. 자, 이제 칼슘과 철분, 유산균과 항생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많이들 모르세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철분과 칼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둘 다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한데 같이 먹으면 결국 둘 다 소용없어져요. 하루에 다 드셔야 한다면 꼭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유산균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와 함께 드시면 유산균이 항생제에게 다 죽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셨는데 항생제가 들어오자마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항생제 드실 땐 유산균은 시간차를 두거나 며칠 쉬는 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내용이면 꽤 전문적인 이야기인데도 끝까지 듣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께서 그만큼 자기 몸을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번에는 간 건강과 밀크시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간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또 간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 몸에서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음식, 약, 술.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것들이 간을 거쳐서 해독됩니다. 그만큼 늘 일하고 있는 장기, 쉬지 않고 고생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간에 좋다는 말만 듣고 바로 밀크시슬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약사님, 간이 안 좋아서요. 밀크시슬은 꼭 먹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늘 간은 잘 챙기셔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간이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건 뭘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좀 쉬게 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제를 해석하고 분해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영양제가 하나둘 늘어날수록 간은 쉬기는커녕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밀크시슬이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간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도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밀크시슬을 먹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검사하고 필요하면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관리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이 좋아하려면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수면, 스트레스 관리, 과음 피하기, 이 세 가지가 정말 핵심이에요. 사실 제가 약국에서 만나 뵈었던 분들 중 밀크시슬은 꼭 챙기시면서도 저녁 10시 넘어서 야식을 드시고 새벽 1시까지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땐 제가 꼭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간은 밀크시슬보다 일찍 자는 걸 더 좋아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 보다. 나는 지금 내 간에게 쉬는 시간을 주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기 몸을 소중히 아끼는 분이세요.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영상 보면서 몸을 돌아보는 그 습관이 약보다,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 관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영양제들의 함정과 주의사항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약사님, 그럼 아예 안 먹는 게 낫나요? 혹시 하나만 꼽는다면 꼭 챙겨야 하는 영양제가 있나요? 이 질문을 저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가 가장 궁금하시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그건 바로 비타민 D인데 이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우리가 식사만으로는 충분히 채우기 어려운 영양소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실내 생활이 많고 햇볕을 거의 안 쬐는 환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국인 중 60에서 8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조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먼저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충격에도 금이 가고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또 비타민 D는 면역력, 근육 기능, 기분 안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꾸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고 기분이 가라앉는 분들에겐 더욱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드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타민 D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적정량, 보통 하루에 800에서 2000 정도를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 결핍 상태라면 의사 상담 후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복용하신 다음 그 이후엔 다시 혈중 수치를 체크하고 햇볕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햇볕이라는 게 참 고맙고도 저렴한 보약이에요. 매일 15분만 햇살을 쬐어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햇살 좋은 날 창문 열고 손등이라도 햇빛에 조금 내보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실내에 계시거나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걱정되셔서 햇빛 노출이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땐 영양제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간을 정해서 드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영양제는 내가 부족해서 채우는 것이지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 먹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부족할 때만. 이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은 건강관리의 절반을 이미 해내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야말로 스스로를 소중히 돌보는 멋진 분들입니다. 어떤 약보다, 어떤 치료보다 내 몸을 스스로 아끼는 마음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힘이에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는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단백질 파우더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말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요즘은 TV나 인터넷만 켜면 이런 말이 쏟아지죠. 이거 한 알이면 살이 쏙 빠집니다. 단백질 한 스푼이면 근육이 빵빵하게 생깁니다. 들으면 어때요? 솔직히 혹하죠. 저도 처음엔 이거 정말 좋겠는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게 만만한 친구가 아닙니다. 한 알로 살이 빠지면 세상에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다이어트 보조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요즘 인기 있는 가르시니아, 카르니틴, 녹차 추출물 등 이름도 참 복잡하죠? 이 보조제들은 말 그대로 보조예요. 밥은 안 먹고 운동은 안 하면서 이거 하나 믿고 살이 빠지길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라면 먹고 물만 마시고 살 빠지길 바라는 거랑 비슷해요. 실제로 어떤 분이 약사님, 가르시니아를 먹었는데 화장실만 더 자주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물 빠지듯 체중이 줄어도 그건 살이 아니라 수분이 나간 거라 금방 다시 찝니다. 몸은 똑똑해서요.
힘들게 뺀 걸 꼭 다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 다이어트를 진짜 하고 싶으시다면 식사는 골고루, 운동은 조금씩, 그리고 이런 보조제는 진짜 필요할 때 살짝 도움만 받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게 훨씬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자, 이제 단백질 파우더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운동하는 분들 사이에선 이걸 마셔야 근육이 잘 생긴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요, 진짜로 근육이 잘 생기려면 운동이 땀날 정도로 빡세야 해요. 문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이미 고기, 계란, 두부로 충분히 드시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또 파우더까지 마구 먹으면요, 신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단백질 다 어떻게 처리해 하고요? 우리가 안 쓰는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폐물로 변해서 오히려 몸에 쌓이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시더라도 나는 평소에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있나부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3끼 중에 2끼만 생선이나 달걀, 두부 같은 걸 손바닥만큼 넣어 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운동을 하루 10번만 해보셔도 단백질 파우더 없이도 근육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약사님,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요? 다 조심하래요. 맞아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 몸을 더 잘 알고 맞게 챙겨주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영양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속으로 고민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양제는 이 4가지 기준으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잘 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왜 먹는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누가 먹는다니까, 뉴스에서 좋다니까, 혹은 몸에 좋다니까 그냥 이런 이유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햇볕을 못 쬐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할 것 같아. 그럼 이건 한동안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딱 맞는 이유가 있을 때만 드셔야 해요. 두 번째는 식사로 충분히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하세요. 요즘은 음식도 영양소가 꽤 많아요. 하루 3끼를 어느 정도 드시고 계시다면 이미 충분한 영양제를 또 먹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단백질, 비타민 B, 칼슘 같은 건 식단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는 용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영양제에도 하루 권장량과 최대 섭취량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넘치면 간이나 신장의 부담만 늘고 좋은 성분도 독처럼 변할 수 있어요. 제품 뒷면에 적힌 용량, 설명서에 있는 권장량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눈이 잘 안 보이신다면 자녀분이나 약사에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건강은 숫자 하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남에게 맞는 영양제가 나한테도 맞는 건 아닙니다. 같은 연세라도, 같은 성별이라도 체질이나 몸 상태는 전혀 다르거든요. 친구분이 먹고 좋았다 해서 똑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몸이 불편해진 분들, 제가 약국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약은 원래 처방받은 사람만 먹는 거죠.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4가지 들으시면서 아니 나도 생각 없이 먹었던 것 같은데 싶으셨다면 지금부터 다시 점검하시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고요. 지금이 딱 좋을 때입니다. 영양제를 잘 먹는 방법은 공부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한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필요한 건 챙기고 불필요한 건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는 멋진 습관을 가진 분들이에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꼭 한번 칭찬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영양은 어디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가장 좋은 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꼭 함께 들어주세요. 영양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이 질문을 받습니다. 약사님, 도대체 뭘 먹어야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정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거기에 정말 좋은 약들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에는 자연 그대로의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 있어요. 당도도 낮고 색도 예쁘고 입안에서 톡 터지는 식감까지 있으니 건강 챙기면서 기분도 좋아지죠. 이런 과일 한 줌이면 항산화 영양제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도 정말 훌륭한 영양제예요. 고등어나 연어처럼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좋고 뇌에도 도움이 되죠. 약보다 더 좋은 건 함께 밥을 먹으면서 따뜻한 대화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비타민 B는요. 사실 돼지고기, 계란, 두부, 콩 같은 음식에 넉넉히 들어 있어요. 물론 채식을 오래 하시거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따로 챙기실 수도 있지만 평소에 고기 반찬을 가끔이라도 드신다면 굳이 영양제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영양제를 더 믿게 되는 건 아마도 그 작은 알약 하나가 내가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약통을 여는 손길, 약을 삼키는 순간의 마음가짐. 사실 그 안에 있는 건 영양 성분보다도 내 몸을 챙기려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마음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더 건강한 방법으로 살려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비타민을 찾기 전에 오늘 뭐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영양제보다 오늘 햇빛을 몇 분이나 쬐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잠은 편히 주무셨는지 물은 충분히 드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약이거든요.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비싼 약을 써도 먹고 자고 걷고 웃는 것이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반대로 영양제가 없더라도 밥 잘 먹고 햇빛 쬐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삶은 훨씬 더 강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그 중요한 걸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갖고 배워보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비타민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바꿔보세요. 하루 한 번 음식을 더 꼼꼼히 보고 햇빛 아래서 눈 감고 5분만 있어 보세요. 이렇게 조용히 부드럽게 건강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약사로서 또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친구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평생 약국을 지켜온 약사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건강은 약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며 영양제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가끔은 줄이는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여러분, 그건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 위에 오늘 배운 지식과 지혜를 덧붙여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튼튼하고 균형 있게 다져질 겁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걸 잠깐 채워주는 도구일 뿐 절대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몸을 지키는 건 결국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루 세 끼를 소중히 여기고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보는 것, 내 기분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때는 잘 쉬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약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덜 먹는 것이 때로는 더 건강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인 저조차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께도 그 길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했다. 그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하루,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